오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취미를 직업으로 삼아서 사는 삶에 대한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취미 하면 내가 하고 싶고 즐기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고 하는 일을 통해서 취미를 직업으로 수익이 난다면 이것 또한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와 관련된 책들이 어떤 게 있을지 묻다 부모님과 책풀이 제가 책을 한번 골라와 봤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되게 유익하고 유용한 시간이 되실 거라고 장담을 합니다. 자, 묻다 부모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잡학도서관 문다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행하는 말인데, 채프리님 혹시 덕업일치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덕업일치가 뭐죠? 화면에 써 있는 거 읽지 마시고. 좋아하는 일과 내가 하고자 하는 이런 밥벌이 일이 같은 거죠. 음, 그것만큼 행복하고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덕후. 덕후는 들어보셨죠? 네네. 덕후가 일본 말로 오타쿠라는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덕후라고 한대요. 덕후는 자기가 좋아하는 한 분야에 이렇게 빠져 있는 사람들을 덕후라고 부르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오신 분들 중에 혹시 나는 덕후 기질이 좀 있는 것 같다 하신 분들 혹시 댓글창에 나 음성 해제하시고 말씀 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 갑자기 오늘 궁금한 게 토요톡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갑자기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네. 동안 나는 어떤 덕후인가 한번 여러분 책프리님 채팅창에다가 한번 적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책프리님 어떤 덕후일까요? 저는 좀 약간 텀블러 덕후 아, 같아요. 맞아, 텀블러 덕후. 미치겠다 왜냐면은 진짜. 아, 그냥 가다가도 예쁜 텀블러가 있으면 이 사고 싶은 마음이 맞아, 맞아. 계속 들어요. 미치겠어, 진짜. 그래서 웬만하면 종류별로 텀블러들이 있어요. 저희 집에 텀블러가 오지게 많아요. 죽을 것 같아, 진짜. 네, 그렇게 오지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지게 많아요. 묻다보님. 네. 네. 푸른빛 미니님, 모가지 잡지 말고요. 네. 메모라고. 아이고, 메모 덕후시군요. 메모 덕후 메모 이것도 덕후는, 좋은 그렇죠. 덕후인데요. 그죠? 굉장히 좋은 습관이죠. 네. 네, 너무 굉장히 좋죠. 좋은 덕후인데요. 혹시, 묻다보님은 뭐가 있으십니까? 저는 덕후 기질이 뭐가 있을까? 저는 뭐, 책풀이 덕후? 원고지? 아이고, 만년필? 에이, 만년필, 뭐, 레고? 레고 덕후. 네, 레고 중에서도 그쵸? 우주 관련된 레고나 좋아하지, 다른 레고들은 뭐, 크게 큰 관심이 없어서요. 뭐 술? 아, 술 덕후. 지금도, 고기 덕후? 고기는 좀 그렇고. 고기도 어 고기는 뭐, 있으면 먹고, 이제 없으면 안 먹는 건데, 어찌됐든, 술 덕후는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지금도, 보니 그러네요. 덕후 기질이 꽤 어, 많으십니다. 없으신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혹시 생각을 다른 해요. 분들은 덕후 어떤 덕후 있으세요? 네. 푸른빛 아, 미니님께서는 학교에서 필기만 음. 해도 3년이면 159권을 필기했다고요. 오, 와, 동생이시네. 와, 정말 덕후시네요. 진짜 인정. 덕후시다. 네, 오, 멋지십니다. 덕후. 혹시 뭐 다른 분들 혹시 계실까요? 나는 이런 덕후다. 없으시면 얘기해도 되겠죠? 네. 네, 궁금하네요. 덕후 기질을 가지면서 자신의 덕후 기질을 가지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요즘 말로 덕업일치라고 한대요. 덕업일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생에 나라를 구해야 가능할 만큼 요즘 사람들한테 굉장히 아닙니다. 제 자랑은 아니고요. 아우, 그런 말씀 해주시는 게 감사하죠. 저희한테 너무 그럼요. 감사합니다. 댓글창 많이 써주시는 분들이 뭐지? 미덕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꼭 이렇게 뭐지?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야기하는 시간이 좀 줄어들죠. 네. 자, 그래서 요즘 이렇게 덕업일치 하시는 분들이 다들의 로망이죠. 나라를 구해야 될 만큼 덕업일치가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했던 책은 이 책입니다. 어떤 책이냐면 덕질로 인생을 역전했다 하시는 분들을 찾은 책들을 모아놨더라고요. 어머, 이런 책도 있나요? 그럼요. 이런 책 아, 저는 있죠. 오늘 주제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듭니다. 아, 네, 그쵸. 너무 흥미진진해서 사실
읽어보고 싶은 책들이 너무 많아서. 이 책은 대학내일 20대 연구소라는 데서 기획을 하고 엮었고요. 빙글이라는 데서 이 책을 기획을 했대요. 빙글이라는 데가 되게 웃기더라고요. 이 빙글이라는 데가 어떤 데냐면 관심사로 세상을 읽는다라는 모토로 글로벌 관심사를 엮는 SNS래요. 요 SNS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봐왔는데 이 중에서 자신의 덕질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을 쭉 모아서 대학 내일 20대 연구소라는 데하고 협업을 통해서 이렇게 덕질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놨다고 합니다. 12명의 사람들을요. 그래서 이 책 서두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대요. 바야흐로 덕후의 시대입니다. 오늘날 덕후는 방 속에 틀어박혀서 혼자 몰두하고 즐기는 은둔자의 이미지를 벗고요. 실력과 개성을 갖춘 매력적 인간형으로 그 존재감을 인정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좋아하는 일하고 본업, 밥벌이하고 일치하는 삶을 살기가 정말 어렵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는 없는 걸까라는 질문에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그 철없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덕업일치를 이루어낸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남들과 조금 다른 길을 간다는 이유만으로 미운 오리 새끼 취급을 받아야만 했던, 그리고 그런데 자신만의 날개짓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들, 마침내 판타지인 줄 알았던 유쾌한 밥줄 앞에 한 발자국 다가선 이들을 찾아냈답니다. 그래서 그 두 회사에서요, 지난 9월에 이게 2021년인가 19년도인가 덕업일치 스토리 공모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철없는 꿈이 현실이 되기까지 그들이 겪은 희노애락과 경험담, 그로부터 나온 솔직한 조언들이 진로를 고민하는 청춘들, 그 다음에 권태로운 밥벌이에 지친 나와 같은 기성세대들에게 작은 영감이나마 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하면서 이 책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요. 요 중에서 다는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화면에 보이는 대로 첫 번째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냐 하면 첫 번째는 그 뭐야 탑시드 팬에서 연예부 기자가 된 드라마 배우 덕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유일한 스펙이 덕질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인터뷰 내용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대학 입학 후에 드라마와 연예인에 빠져서 학업을 포기하다시피 했을 때 친구들이 내 걱정을 참 많이 했다. 우리 배짱이 어떡하지? 이래 갖고 먹고 살겠니? 그런데 나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그것도 연예인이 밥 먹여주는 직업으로. 마음에 들긴 하는데 확신이 안 드네요. 글 한 편 더 써올 수 있어요? 다음날 내가 써낸 글은 그대로 기사가 되었다. 포털 사이트 메인에도 올랐다. 결과는 합격. 유일하게 면접을 봤던 그곳에서 3개월 인턴 과정을 거쳐 정직원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연예부 기자가 됐던 사람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쭉 여러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 마음에 끌렸던 두 명의 사람 이야기를 조금 하고 오늘 이야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송은정이라는 사람입니다. 송은정이라는 사람은 제목에 뭐라고 돼 있냐면 에디터에서 여행 책방 주인으로 변신한 글 덕후라고 합니다. 부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이 공간에 모든 걸 다 걸지 않았다라는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나는 책방을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 어깨를 너무 무겁게 하고 싶지 않다. 어떻게든 여기서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즐거울 수가 없다. 다른 책방들은 잘 해나가는데 나만 그만두면 나는 나고잔가?
당연히 그렇지 않다. 만약 이곳을 접게 된다면 더 재밌는 일, 더 맞는 옷을 찾아서 떠나면 순간일 거다. 이것이 내가 북 아일랜드에서 배운 삶에 대한 태도이다라고 이 책에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더라고요. 멋있죠? 저희 책부리님하고 저희의 그 꿈이 언젠가는 책방을 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번 초대해서 그 뭐니 메타버스뿐만이 아니고 현생에서도 이렇게 같이 함께 미덕을 진행하는 게 꿈인데 이런 공간을 저희가 조만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기를 통해서요. 자, 그 아, 다음은 네. 상상만 해도 즐겁네요. 그쵸. 자, 그 다음은 김석기라는 사람입니다. 김석기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지역 좋아하는 일들을 모아보니 지역 브랜딩 전문가가 된 아웃도어 여행 덕후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직업이 마음에 안 들면 직업을 만들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터뷰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회사쯤 그만둬도 먹고 살 수는 있어야 그게 진짜 안정적인 삶이 아닌가. 하던 일 좀 실패해도 다음을 기약할 수 있어야지. 내 적성과 재능이 무엇인지 잘 알고 그걸 잘 써 먹으면서 사는 거. 그게 건강한 삶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여기서 한 가지만 하고 살진 않을 거다. 벽화도 그리고 웹툰도 그리고 컨테이너 하우스도 짓고 여행 상품 기획과 판매도 하고 게스트하우스도 운영하고 또 더 많은 일들을 할 건데 이 중에 하나라도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긴다 해도 나머지가 있으니 괜찮다. 전부 실패하면 다시 도시로 돌아가서 돈 벌 자신이 있다. 그만큼 경험과 내공이 쌓여 있을 텐데 굶어 죽기야 하려고 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는 김석기라는 여행 덕후, 여행사를 차린 사람이 있는데요. 이 12명의 사람들을 사람들의 인터뷰를 읽으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비정상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사는 건지 아니면 정상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비정상적으로 사는 건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좀 버킷리스트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캐캐 묵은 버킷리스트들 많죠. 그런 것들 오늘 미더볼 통해서 하나둘씩 한번 꺼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진짜 이 덕업일치의 시작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바로 책프리님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못다모님 잘 들었습니다. 아, 근데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이 주제를 가지고 선정한 책을 보면서 많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 저희가 서로 사실 모르거든요. 지금 처음 저는 못다모님이 고른 책을 봤거든요. 근데 제가 선정한 거랑 약간 비슷한 게 참 많아요. 아, 그래서 좀 놀란 게 있고요. 사실 이 제목은 취미에 대한 이야기인데, 취미를 일로 삼아서 하는 이 내용에 대한 일과 관련된 게 있는데, 뭔가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용기를 주는 책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무엇보다도 너무 재미있게 읽어서 이 책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요, 일과 삶의 대한 이야기, 그리고 고민과 시행착오에 대해서 또 낭만을 놓지 않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소주제는 이거예요. 책 이름은 밤에 일하고 낮에 쉽니다. 그리고 소주제는 내 일을 나답게 하는 법에 대한 이 책바를 운영하고 계시는 책바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정인성, 그리고 북스톤 출판사이고요. 일하는 방식과 삶의 전반적인 삶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밤에 일하고 낮에 쉽니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이름을 가져오셨어요. 이분은 아침형 인간에서 새벽형 인간으로,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보다는 아무래도 혼자 지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겠죠? 그리고 이로 인한 생활의 변화가 새로운 일이 생겨 버리고 또 어떤 직장을 다니며 하는 일이 아니라 내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일하는 즐거움도 많이 알게 된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좋아하는 것들을 꾸준하게 지켜낸 끝에 내 일을 찾고 고민과 성찰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과연 질문을 한다면 이런 질문을 우리가 많이 할 수도 있는 질문들이 '이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AI 이프미 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도 이런 고민 안 드세요? '취미를 직업으로 삼아도 괜찮을까? 그리고 일에 대한 고민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될까? 일터에서 이 나만의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끝에 내린 결과 저자는 책과 좋아하는 게 책 그리고 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책과 술을 함께 즐기는 공간을 만들어 보자." 이래서 혼자 준비하고 4년 동안 운영해 오면서 현재의 삶과 앞으로 이 일에 대한 마음가짐을 이 책에 담고 있으세요. 그래서 이 시대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내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나의 일을 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중심 잡고 나아가는 이들을 위한 이 책은 충실한 안내서이자 뭔가 이 기록해 놓은 책들을 보면서 '용기를 주는 책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장 넘겨 주세요, 이따분님. 이 책의 프롤로그는 이렇습니다. 프롤로그 그다음에 목차를 보시면은요. 1 부는 내 일을 하다. 내 일을 찾다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할까?' 찾고 2 부에서는 책발을 열었습니다. 그다음에는 3 장은 모두 예술가가 되는 공간을 만들고 또 운영을 하다 보니 공간이 유기체이고 또 한 장 넘겨 보시면 나답게 일을 하다. 그리고 4 부는 나답게 산다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내 일을 찾아서 책발을 열어서 나답게 일하고 나답게 사는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런 정말 이분은 용기가 너무 대단하세요. 일단 직장을 다니면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우리는 롤 모델이 없는 세상을 살고 있다. 일에 대한 욕구는 점점 다변화되는데 그 길을 먼저 걸은 사람은 잘 보이지 않아. 스스로 길을 개척하는 상황이고 가만히 서서 중심을 잡는 것만도 쉽지 않은데 방향을 잡고 어디론가 나아가야 된다. 심지어 일을 하면서 원래의 자신을 점점 잃어버리기도 한다.' 그런 나는 본능적인 욕구 충족을 넘어서 일에서 재미와 의미도 함께 느끼고 싶었다. 누군가는 너무 낭만만 쫓는다 할 수 있겠지만 내 마음이 그랬다. 그래서 직장을 보는 프레임을 바꿔보기도 하고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를 지혜롭게 발산하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했다. 퇴근 후에는 행복한 삶과 일에 대해 고민하며 다이어리를 펼쳐서 브레인스토밍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금 일을 찾아가는 중이고 스스로 신기한 건 이 일을 시작한 지 4 년이 지난 오는 요즘도 출근하는 발걸음이 아주 가볍다는 점이다. 긴 휴가의 막바지에는 어서 돌아가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일에 대한 나의 고민은 이게 종착역에 다다른 걸까? 아니다.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게 멋지지 않나요? 왜 멋지냐면요. 일부에 보면은 앞에 한 장만 더 보여주세요. 일부에 보면 "내 일을 찾다."라는 부분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은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내 욕구로 인해서 내가 시작한 일들은 그 과정 자체가 내 삶의 주체가 되는 바로 나라는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이 그 과정들이 처음에는 막막하고 어렵지만
하나하나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다 보면은 지금과는 돌은 다 완전 다른 일상을 열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 일을 탐험했냐면 일단은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가까운 부모님 집에서 독립을 했어요. 어디를 음. 독립했냐면 바로 고시원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시원에 들어가서 혼자 이제 살면서 혼자 있다 보니 혼자 많이 고민을 하면서 내 인생에 대한 고민도 많아졌겠죠. 그래서 이 외로움을 탔지만 동시에 고독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대요. 가족과 함께 살 때는 느낄 수 없었던 감정을 비로소 만날 수 있었고 하루 종일 사람들과 함께 있다가 퇴근 후 적막에 쌓인 공간에 돌아오면 음 완전한 나의 이 침묵이 생기잖아요. 그때 내 자신을 돌아보며 왠지 그 침묵이 온전히 받아들이는 진짜 어른이 된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무런 잡음도 없고 음악도 없는 이런 정적의 상태. 이런 시간이 오로지 내가 나 자신을 만나는 시간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독립해서 누구도 간섭이 없는 이 시간 동안에 뭔가 '내가 나대로 주체적으로 살아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찾다가 학교 다닐 때 미팅을 했다가 이분이 유난히 이 가슴이 남자분인데 유두가 이 튀어나와서 네. 그게 이게 상대 그 소개팅하던 여성이 계속 시선이 그쪽으로 가는 게 있어서 굉장히 부끄럽고 창피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그냥 이게 보통 사람들은 그런 컴플렉스 때문에 어떻게든 뭔가 가리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분은 굉장히 남다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디플리스라는 이런 뭔가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그 뭔가 시장 조사를 한 다음에 나만의 이런 남자의 유두를 가릴 수 있는 이게 굉장히 큰 '사업이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 이것저것 밴드를 붙여 보다가 내가 이걸 만들어서 디자인 로고까지도 만들었습니다. 니플리스라고. 그런데 사람들이 니플 밴드 하면서 내 사업을 이렇게 나만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 봤다는 거, 시도를 해 봤다는 게 굉장히 대단한 용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나만의 사업을 해 보고 물건도 팔아 보고 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굉장한 자신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나를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를 찾으래요. 그런 키워드는요, 시간이 가면서 바뀔 수도 있대요. 하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의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 스스로가 가장 솔직하게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게 이 삶의 가치관이 딱 정해지면 거기대로 움직여서 살다 보면 우리가 뭔가 고민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나를 이렇게 딱 정의해 놓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런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이 니플리스라는 로고를 만들어서 니플 밴드를 만들어 판매해 보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배운 거는 '아무도 걷지 않는 길을 갈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 자신감 때문에 '뭘 해도 이제는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성공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기업을 다니다가 사표를 내고 이번에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걸 찾아보니 어릴 때 책을 되게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레고도 되게 좋아했는데 한번 술도 좋아했기 때문에 '술 먹는 책방을 한번 차려 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가장 가슴이 뛰면서 좋았던 문구는 이거래요. 스티븐 잡스가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이 췌장암 후에 수술 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죽음의 문턱에 다녀온 사람으로서의 한 말은 이거였다고 합니다. "시간은 현재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타인을 위해 여러분의 삶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이 말이 되게 좋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자는
'아 인생이 이렇게 짧은데 그리고 그때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 끝에 직장을 다니던 이 회사를 사표를 내고 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이 나만의 이 키워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이거를 내가 해야 될까? 일단 여유가 있어야 돼. 그리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나는 주고 싶어. 사랑하는 사람들을 함께하고 싶어.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럼 내가 여유가 있기 위해 어떤 것들을 할까?' 이 맵을 그린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머릿속에 정리를 하다가 나도 책방을 차려야 되는데 책방을 차리기 위해서는 좀 남과 다르게 책 가지고는 매출이 부족하니까 '책바를 열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주사 자격증까지 따면서 그 자격증을 통해서 이제 바를 열고 일본의 도쿄에 있는 북카페를 가게 됐대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책바를 현장에서 경험을 하고 '아 이런 분위기에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가서 이제 보고 나서 상가를 얻어서 구해서 하나하나 이제 그 과정들이 이 책바를 연 이 과정들이 하나하나 이 책에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새로운 나만의 사업을 한번 해 봐야겠다. 조그만 가게를 한번 열어야겠다.' 이런 분들에게 이 책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하나 작은 이런 성공의 자신감을 통해서 작지만 하나하나 이 이루어 나가는 기쁨 그리고 책바라는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에 변리사를 통해서 특허 등록까지 했대요. 이 책바라는 이름을 아무도 못 쓰게. 그렇게 해서 지금 4 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만족하고 있고 이 이름으로 좋아하는 일을 하는 이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나답게 산다는 것, 주위 눈치를 보지 않고 오로지 자신이 감동할 거리를 내 자신이 찾고 내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 세상을 설계한다는 거. 정말 이거만큼 행복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자신이 그러기 위해선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솔직하게 선택할 수 있으려면 나 자신을 잘 알고 스스로 '단단해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풀이도 연초인 지금 이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이런 책이 너무 읽고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런 좋은 책을 읽게 돼서 너무 감사하네요. 네. 그래서 이분은요 글도 쓰고 네 책바도 운영하고 그러면서 술을 만드는 바텐더이자 책을 추천하는 서점 직원이자 공간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마케터 역할까지 모두 하고 있으니 이런 여행에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너무 하고 싶은 것들을 뭔가 딱 한 가지에 국한된 게 아니라 마음껏 발휘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밤에 네. 일하고 낮에 쉽니다. 라는 책이었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책풀이였습니다. 네. 네. 아이고